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 명지혜 기자와 함께 예적금의 기초를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예적금 활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명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혜입니다. 오늘은 이자를 2배로 받을 수 있는 예적금 활용법, 그리고 적금 풍차 돌리기 방법 등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많이들 간과하시는 예적금 투자 시 주의사항도 담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예적금을 꼭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예적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굴리면서 이자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예적금 꿀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적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적금은 매달 돈을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야 되는 돈을 최대한 미룬 후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상품에 넣어서 이자를 이중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의 경우 일찍 납입한 만큼 늦게 납입하면 만기일과 이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기적금의 매월 불이백을 일찍 납입하는 걸 선납이라고 하고요. 늦게 납입하는 걸 이연이라고 하는데 적금 약관상 선납일수가 이연일수보다 작지 않다면 적금 만기일이 연기되지도 않고 약정이자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선납이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선납이연 방식 중에서는 12개월 만기 적금을 들고 첫 달에는 1개월치 돈을 넣은 후에 7개월 차에 나머지 11개월치를 모두 넣는 1-11 방식이 가장 인기입니다. 그러면은 첫 달에 돈을 1개월치 넣고 2, 3, 4, 5, 6월까지는 돈을 넣지 않고 있다가 그쵸. 7월에 나머지 11개월치를 모두 넣고 다시 8, 9, 10, 11, 12월까지 돈을 한번 해결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2, 3, 4, 5, 6월 동안 넣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인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목돈 1,200만 원이 있을 때 연 8%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적금에 매월 100만 원씩을 넣는다면 만기의 세후 이자는 약 44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1-11 선납이연을 방식을 활용한다면요. 첫 달에는 100만 원을, 7번째 달은 1,100만 원을 넣는 거죠. 그렇게 넣어도 적금 만기일과 이자는 똑같습니다. 대신 첫 달에 남는 1,100만 원을 연 6% 금리가 책정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 둔다면 예금 이자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예금 만기 때 세후 이자는 28만 원 수준입니다. 즉 똑같이 원금 1,200만 원이라고 해도 적금만 활용한다면 이자 수익이 세후 44만 원이지만 선납 이연으로 예적금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이자가 72만 원으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그 선납 일자하고 이연 일자를 정확히 일할 계산해서 맞춘다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이 선납 이연 전문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적금 조건들을 기입하면 저절로 선납해야 될 날짜와 이연해야 될 날짜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그런 엑셀 파일입니다. 그거 있으면 진짜 쉽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게 엄청난 꿀팁인데 거의 30만 원 돈이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모든 적금에 전부 활용할 수 있는 팁인가요? 이 방법은 대부분의 정기적금에서는 가능한데요. 모든 정기적금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정기적금은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동안의 납입 금액의 절반만 입금할 수 있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또 하루하루 단위로 잘 계산을 해서 반드시 선납 일수보다 이연 일수가 크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이연 일수가 더 커진다면 적금 만기일이 미뤄지거나 약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적금 풍차 돌리기가 다시 뜨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보이던데 적금 풍차 돌리기는 정확히 뭔가요? 풍차 돌리기는 꽤 전통적인 적금 투자법인데요.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금 풍차 돌리기는 1년 동안 매달 정액 적립식 적금에 가입해 다음 해 매달 원금이랑 이자를 받는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불입하는 적금에 매달 새로 가입한다면 적금이 한 개인 첫 달에는 10만 원, 두 개인 둘째 달에는 총 20만 원, 그리고 세 개인 셋째 달에는 총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달 적금에 드는 돈이 늘어나서 적금이 12개가 되는 12번째 달에는 총 120만 원을 넣게 됩니다. 금액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대신 적금을 가입했던 1년 주기가 끝나고 다음 해가 되면 매달 적금이 순차적으로 만기가 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금리가 연 8%인 적금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면 다음 해에는 매달
매달 세후 124만 4천 원 정도를 월급처럼 받게 됩니다. 이런 적금 통차 돌리기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이금융권에서 연 10%대 금리 적금도 자주 출시되고 있어서 1년 통차 돌리기만으로도 목돈을 마련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매달 적금액을 불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 예금 금리도 높아지면서 예금 풍차 돌리기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 흔한데요. 만약 목돈이 12묶음이 1년씩 묶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3개월 만기 예금에 매달 가입해서 풍차 돌리기를 실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달 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든다면 3달만 가입해도 4번째 달에 벌써 처음에 들었던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렇게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금리가 더 높은 예금 상품에 재예치한다면 계속 이자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도 단기 예금이면 만기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밖에 또 예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예시를 들 때마다 세후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율은 기본 14%에 지방세 1.4%포인트를 포함해 총 15.4%입니다. 만약 연 5%짜리 예금이라면 세후 실질 이자율은 연 4.23% 수준입니다. 무조건 이자율이 높다고 가입할 게 아니라 세후 실질 이자율이라는 걸 봐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적금 가입할 때 그렇게 세금 부분을 고려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간과하기 쉬운 세금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꿀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방법 같은 예적금 관련 꿀팁은 제가 모두 모아서 다음 편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금 부분 말고 또 예적금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적금 가입 시 알아둬야 할 점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인당 한 금융사당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적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재테크 상품이지만 혹시라도 금융사가 파산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호 한도 5천만 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에서 예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원금을 4,700만 원 정도로 여러 금융사에 쪼개서 넣으시기도 합니다. 이건 보호 한도가 한 금융사당 5천만 원이라서 그런 건데요. 한 곳에 예적금 여러 개를 들어둬도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제가 만약에 A금융사 예금에 4천만 원, 적금에 2천만 원을 갖고 있고 B금융사 예금에 3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A금융사에 넣은 총 6천만 원 중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주고 B금융사에 넣은 3천만 원도 5천만 원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보호가 돼서 총 8천만 원이 보호되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융사가 파산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3, 4개월 동안 쓸 목돈은 현금 같은 걸로 미리 빼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예적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절세 꿀팁을 가져올 예정이니까요.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